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써니힐의 새 앨범 타이틀곡 들어보실래요? 잠깐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6월 19일 기대해주세요. 네, 이 시간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영민 PD와 함께합니다. 자, 김 PD. 예. 주말 잘 쉬셨나요? 예, 잘 쉬었습니다. 예. 주말에 뉴스가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첫 뉴스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국가정보원이 대선 여론조작에 개입하고 경찰이 관련 수사 내용을 은폐 조작했다는 사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이건 부정선거입니다. 이건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라면은 부정선거가 아닌 게 없습니다. 그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 앞서 우리 황준호 기자가 이란에서도 어제 대선 결과가 나왔는데, 예. 정보기한 댓글도 없었고, 부정선거, 관건선거 시비도 없었고, 한국보다도 깨끗했노라고. 예. 이런 건 부정선거가 아니죠. 예. 근데 우리는 누가 봐도 부정선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정선거 아닌 게 없다고 했는데, 부정선거인 게 없습니다. 예, 이란은, 예. 자,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응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있지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재발 방지 약속 같은 합당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한겨레가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댓글에 대선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별도의 반응이 필요 없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또 적절치 않다는 것이 바로 청와대 쪽의 설명인데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대선 사흘 앞두고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예. 이 발표로 인해서 사실상 선거 판세가 뒤집어졌고, 예. 결국에는 박근혜 승리로 고착됐다. 이렇게 내부 분석하고 있고, 그것은 월간 주간 같은 보수 성향의 매체들도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 자, 이게 미미하다? 그걸 어떻게 개량할 수 있나요? 자기들은 미미하다고 보고 싶겠죠. 그러나 선거 결과 뒤집어 보니 3% 차이였습니다. 아주 막대한 차이도 아니고 3% 차이였던 상황에서 이런 대단히 민감한 이슈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자기들이 그렇게 그걸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미미한 것은 둘째 치더라도요. 예. 첫째 따져야 할 게 뭐냐면은, TV 토론에 나와서 본인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예. 선거 개입, 국정원 선거 개입이 없었고, 오히려 여직원을 감금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중에 검찰의 조사 결과로 번복되었잖아요. 예. 그럼 기본적으로 미미했는지 중대했는지는 둘째로 치더라도, 예. 그 말에 대한 최소한 책임과 응당한 해명이 있어야죠. 그게 국정 최고 지도자의 기본적인 도리 아니겠습니까? 예. 끝까지 침묵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과 맞물려서 시민들의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침묵은 유구무원이니까. 예. 입이 있어서 말을 안 하는 것이니까. 예. 말할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있다는 얘기겠죠. 바꾸어 얘기하면은. 예. 예. 자, 한겨레는 이렇게 일면에 머리 기사로 다뤘는데, 오늘 경향신문을 보면 말이죠. 1면, 2면, 3면에 국정원 선거 개입,
부정선거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 경향신문은 지난 토요일자에서 예. 세게 다뤘더라고요. 토요일자가 지금 글쎄. 그 토요일자의 가동률을 따져본다면 또 이슈의 파급력이라든지 지금 시민들의 반발에 강도가 점점 점증 정도가 아니라 대폭적으로 증강되고 그러니까. 있는 현실을 이 신문이 외면한다면 금요일에 검찰이 발표한 것을 토요일에만 토요일은 물론 일면에서 세게 보도했습니다만 2, 3면에서도 그건 모든 신문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월요일자에 이것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노림수의 기록은 노란한 꼴이라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일면에 한 4개 정도의 큰 기사가 있는데 그중 하나 들어가도 될 만한 기사인가요? 그럼 왜 이거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이슈라고 경향신문은 판단한 건지. 그 점은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자, 한겨레 기사를 계속 보겠습니다. 오면 기사입니다. 자, 민주당의 이 주장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김용판의 이런 횡포, 그러니까 선거 사흘 전 급작스러운 수사 결과 발표. 이것은 과연 김용판 개인의 단독 행위이냐?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박영선 의원이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예, 증거도 있다면서요. 직거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직거래. 직거래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실력자가 김용판 서울청장에게 전화해서 발표가 있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여기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김용판 청장이 화답하지 않았겠는가. 그것이 바로 거짓 수사 결과 발표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경찰청장이라면 경찰청의 제2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그에게 직거래를 할 사람이라면 바로 위에 있는 경찰청장 정도는 아니고요. 예. 최소한 당시 여권 대선 후보의 실세나 예. 또 안 그러면 현 정권의 실세나 예. 그 정도라고 우리가 막연하지만 추측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 배후가 누구인지 민주당은 반드시 밝혀야 하지 않을까. 이건 뭐 국민들이 당연히 여기고 있는 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의 그 배후 주장, 이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단 증거가 있다니 기다려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과연 있는 그대로 다 믿을 만한 것인가? 물론 검찰이 뭐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게 일부러 불리하게 발표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예. 아마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 최소한만 밝혔을 것이다라는 것이 상식적인 우리의 추론입니다. 우리 검찰은 특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검찰이 참 큰일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으니 그러게요. 참 검찰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낮은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단 검찰의 발표 하자가 많았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정치글 댓글 1930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4시간 뒤에 1930개가 아니라 1977개다. 우왕좌왕 부실 발표를 한 것이죠. 예. 조선일보가 이것을 10면에서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경찰의 수사 축소 은폐와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밝히고도 공직선거법 적용을 놓고 갈등을 벌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예. 보수 언론들은 이렇게 공직선거법 적용을 놓고 내부 갈등이 있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팀 내부에서는 뭐 공직선거법 글쎄. 적용 이건 뭐 이견이 없었다. 이견이 없었다. 또 검찰 이렇게 나오고 내에서는. 있는데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것도 상당히 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자, 민감한 사건 차분했어야 했는데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같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뭐 타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 결과 안에서만 국정원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어떤 부정 개입 이 진실이 모두 담겨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이런 추론이 가능하겠습니다. 특히 검찰이 최대한 수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동안의 검찰의 관행을 본다면 오히려 최소한의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밝혀진 것이 이 정도라면은 예. 드러나지 않은 것은 혹자는 그래서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예.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고요. 네. 아마 이번 원전 비리 같은 경우에도 벌써 형을 감면해 주겠다고 하니까 내부 제보자가 있듯이 예. 저는 국정원, 경찰 머지않은 시기에 내부 제보나 또는 익명의 제보가 나올 걸로
지금 기대합니다. 예. 우리 사회 상식과 정의를 믿습니다. 예. 자, 다음 기사 소개해 주세요. 한국일보 참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 지난 주말 사이에 한국일보 장제구 회장이요 그젯밤에 기자들을 쫓아내고 편집국을 봉쇄했습니다. 그제 토요일 발생한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한국일보 기자들은 신문사 경영 문제에서 촉발된 편집국장 해임 사태 속에서도 한 달여 동안 정상적으로 신문을 왔습니다. 장제구 회장에게 동조하는 4명에서 5명의 간부를 빼고는 편집국 기자 한 190명 되거든요. 예. 대부분이 흔들리지 않고 취재와 편집에 땀을 쏟았는데요. 비판적 중도지로서의 전통이 끊기는 것만은 피하자는 충정 때문이었을 겁니다. 예,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장 회장이 지난 토요일 오후를 기점으로 기자 190여 명을 한순간에 모두 퇴사자 처리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인사권에 동의하겠다. 자신의 어떤 이 지도력에 저항하지 않겠다. 여기에 동조하는 기자들만 편집국 출입을 허용하겠다. 그리고 편집국 기사 송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침을 세웠고 용역을 동원해서 그 과정에서 용역을 동원해서 지난 토요일 저녁에 편집국을 점령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신문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연합뉴스 기사가 많고요. 어떻게 보면 같은 바이라인의 그런 기자가 한 기자가 쓴 여러 기사들을 보면서 통상 이제 기자들이 하루에 기사를 서너 개씩 이렇게 쓰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없죠. 예. 출입처마다 대개 출입처에 있는 기자들 경우는 한 건, 뭐 사안에 따라서는 한 건 이상의 해설 기사를 쓰기도 하지만은 대개 한 건 정도 쓰는 게 보통이죠. 예. 자, 이 한국일보 사장 박진열 사장이 오늘 사고를 통해서 일면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회사의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은 일부 편집국 전직 간부와 노조의 반발로 40일 넘게 정상적인 신문 제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노조 측과 수차례 타협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강경 노선을 내세우는 노조의 주장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파행적 신문 발행이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 아래 이 편집국장과 신임부장단 그리고 지면 제작에 동참하는 기자들과 함께 신문 제작 정상화에 팔을 걷고 나섰다. 그래서 편집국 전직 간부와 노조원들이 점거해오던 편집국을 되찾고 언론사 본연의 임무인 신문 제작을 바로 잡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사측의 입장이고요. 사측의 입장입니다. 이번 한국일보 사태는 지난 4월 한국일보 비대위가 장제구 회장에 대해서 회사에 2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노사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작이 어디냐? 장제구 회장의 배임 혐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한겨레 3면 기사를 그래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이 한국일보사에 2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바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장제구 한국일보 회장이 고발됐습니다. 증거도 너무나 명징하고요. 이건 뭐 사실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은 기소하는 것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여태 근데 검찰이 장제구 회장을 불러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데 50일 넘도록 소환을 안 하고 도대체 있습니다. 검찰은 뭐 하는 집단들인지 이게 아마 이게 만약 장제구 회장이 아니라 한국일보 어디 뭐 기자나 편집국장이 200억이 아니라 2억 원만 손해를 끼치더라도 냉큼 잡아다 소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사측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서 해임된 이영성 편집국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만나시게 되겠습니다. 국방부 관련한 기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동아일보 일면 기사인데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이 계속되던 4월 초에 2급 군사 기밀 내용까지 도청할 수 있는 군의 비화, 비밀 비자에 말할 화자 해서 비화 휴대전화 한 대가 분실된 뒤 약 나흘 동안 사실상 방치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비화기라는 거 아십니까? 모르죠. 솔직히 알듯 말듯합니다. 저는 비화기를 압니다. 제가 장성이 지휘하는 부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대에서 제가 잠시 제대 말년에 당번병을 하면서 사령관실에서도 일을
보좌했는데요. 예. 비화기라는 것 일반 전화가 아니라 예. 쉽게 이해하면 이런 식입니다. 예를 예. 들어서 내가 김영민 씨 이렇게 부르면은 예. 그것이 김이 기역 이미엄 예. 용은 이응 용응 예. 이런 식으로 글자가 분해돼 가지고 아. 그리고 상대방 전화에서는 같은 코드를 가지고 있을 때만 이 말이 다시 조합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화기는 그야말로 군에서도 일반 지휘관들이 아니라 장성급들이 있는 부대에서만 비화기를 제가 했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예. 정말 이 전화 자체가 군사 기밀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나흘간 도청됐다 그러면은 예.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 도청이 됐다기보다는 도청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남북이 서로 일상적인 감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이거는 도청이 됐다고 봐도 크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합참대령이 분실했다고 하는데 예. 국방부의 정식 보고 암호 변경까지 이렇게 나흘 동안 방치가 됐으니 보안업체로서는 암호 해독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네요. 물론 이게 예. 그 대령이 뭐 일부러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무슨 뭐 우발적인 실수라든지 뭐 분실해서 예. 발생한 거긴 하겠지만은 예. 그 피해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아마. 보고와 수습 예.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중앙일보 이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예. 새 국사 편찬위원장으로 이 사람이 내정됐네요. 유영익 교수, 이승만 찬양론자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의 방향을 예. 제 나름으로는 대충 짐작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수장이 누구인지를 보면. 예,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 학계에는 한국 현대사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제 진행돼 왔다. 이런 평가가 있죠. 예. 90년대 중반쯤 아마 조선일보가 국부 이승만을 예. 막 주목하고 했죠. 부각시키는 그런 일들을 벌여왔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독재자로 폄하되는 추세였는데 예. 이 무렵을 기점으로 해서 우파 진영을 중심으로 이승만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 그 중심에 바로 이 유영익 교수가 있었던 겁니다. 참고로 조선도 그런 걸 했지만은 중앙도 이승만 관련 연재를 많이 했고요. 예, 지금도 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예. 이승만 기념사 앞에 회장인가를 아, 회장은 회장인데 예, 그 단체 직명이 정확하게 단체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이승만 기념 관련 단체의 회장을 맡아왔습니다. 예. 유영익 교수를 두고서 이승만 재평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 찬양. 얘기처럼 찬양에 가깝습니다. 찬양. 예. 그러니까 이승만은 어찌 보면 학교에서 이미 평가가 나와 있죠. 끝났죠, 뭐.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재론의 여지가 없는. 예, 평가가 비치 안 된 것을 하는 것이 재평가인데 예. 평가가 되어 있는 것을 어찌 보면은 이제 미화 찬양하는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이 예. 그게 재평가라는 용어가 적절한 건 아니죠.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승만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유영익 교수의 글을 많이 봤습니다. 예, 단행본도 있습니다. 예. 예.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이승만의 역할을 굉장히 재조명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근데 이분이 국사편찬위원장이 됐다. 예, 사실은 참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히 근자의 뉴라이트 교과서를 위주로 해서 이런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이런 지나친 경도된 예. 찬양 같은 것이 사회적인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다면은 예. 오히려 이런 식이라면은 국사편찬위원장에는 좀 더 뭐 중립적이랄까요? 안 예. 그러면은 논란 대상이 있지 않은 사람을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자세였을 텐데. 이승만 찬양론자를 갖다 쳤으니 이거는 예. 완전 박근혜 정부의 예. 국사편찬위원회의 앞으로 방향을 한눈에 가늠하게 만드는 인사라고 하겠습니다. 예. 국민일보 11면을 보겠습니다. 법정 정년인 62살을 훌쩍 넘겨서 근무 중인 사립학교 교장 전국적으로 9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25살의 교장에 임명된 이후 81살인 올해까지 56년째 한 학교에서 교장으로만 근무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교장은 학교 설립자라고 하는데
이래도 될까요? 거의 뭐 왕국이네요. 근데 이거 학교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아니라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유경이란 사업이랑 유경사업, 네. 후세를 양성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오만할 수 없죠. 겸손해야죠. 예, 대구의 K고등학교의 권모 교장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예. 그 다음이 이제 46년 동안 교장을 한 충남 C상고의 박모 교장입니다. 올해 77살이고요. 경북 D고등학교의 김모 교장 같은 경우 43년 7개월 교장을 하고 있는데 설립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S상고는 한모 씨 41년 5개월 근무를 했는데 설립자의 손자라고 합니다. 부산의 P상고 같은 경우 김모 씨 79살 40년 6개월 설립자라고 합니다. 이 학교들도 아마 운영비의 90%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을 것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게 국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사립입니다. 립은 사립인데 영은 국영이죠. 예. 그러면요. 그러면 세운 것은 개인이 세웠지만 예. 학교 운영은 국가가 하고 있는 거죠. 땅 짚고 헤엄치는 근데 이걸 그런 이렇게 꼴인데, 자기 그냥 일반 조그마한 구멍가게 회사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거 어떻게 우리 사회적으로 좀 합의가 이루어져서 글쎄 말입니다. 이런 최소한 초중고가들은 다 구경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라에서 엄연히 돈 대주고 있으면서 이들이 이렇게 그것도 되게 또 학교에서 전체 한 가게가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예, 국민일보가 웬일입니까? 전교조의 그 멘트를 인용했네요. 정년 초과 교장의 배경에는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 운영에 개입하는 일부 사학의 족벌 체제가 있는 만큼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는데, 예, 뭐 중고등학교는 아닙니다만은 대학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죠. 대학 역시 마찬가지죠. 공적 교육기관 아닙니까? 그럼요. 예, 한세대학교 총장이 바로 조용기 목사의 부인인 김성애 총장인데 그 조용기 목사와 무관하지 않은 국민일보의 보도라는 점이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그리고 예. 조사 대상 교장 중에는 연봉이 1억 8,400만 원에 달하는 교장도 있다고 아니, 합니다. 고등학교 교장이 1억 8천요. 야, 이거 할만하네요. 대통령 봉급입니다. 1억 8천이면은. 예. 예. 자, 자, 끝으로. 예, 서울신문 8면 기사인데, 예. 하여튼 요즘 문사철이 찬밥이란 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예. 이제 각 대학들이 없앨 수는 없고 고육지책 끝에 학과 이름을 바꾸거나 통폐합하는 이런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예, 공무원 법학과. 예? 공무원 법학과. 앞으로는 법학이 공무원을 위해서만 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철학학과가 아니라 철학상담학과. 이거 철학과 사람들 자존심 상하겠다. 예. 그리고 국어국문학과와 이 한국어 문학과를 합친 한국어 문학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대, 대전의 배재대, 대전의 한남대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예. 그 철학과면은 철학에다 상담을 추가했다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이 학과의 그 기능성 그러게.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서 결국 취업에 도움되게끔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예, 학문을 닦는 그런 대학의 본 기능이 취업 사관학교로 완전히 변질됐다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씁쓸하게 짜릿했습니다. 배재대와 경남대는 철학과를 완전히 폐지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남대는 철학과를 30명 정원의 철학 상담학과로 개편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참 이제 와서 문사철을 얘기하고 인문학을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공허하고 예. 너무나 어찌 보면 한가진 소리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철학이 예. 모든 학문의 최고봉이라는 것은 예. 동서양의 고금의 진리가 입증해 온 것인데 예. 이제 철학과가 철학 상담학과로 한다면은 혹시 이거 어디 뭡니까? 어디 뭐 간판 내걸고 상담해 주는 사람으로 학과가 5인 되기 십상일 텐데 예. 철학과 출신들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조간 브리핑 김영민 PD와 함께 했습니다.